할머니의 마지막 편지. 새벽 4시 30분. 서울 변두리 낡은 다세대 주택의 작은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78세 김순덕 할머니는 벌써 1시간째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무릎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이 밤새 그녀를 괴롭혔지만 그보다 더 큰 고민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또 병원에 가야 하는구나. 할머니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침대 옆 탁자에서 약통을 꺼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 하루에 먹어야 할 약만 10개가 넘었다. 하지만 이런 몸 상태에서도 그녀에게는 멈출 수 없는 일과가 있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오시가 되자 할머니는 부엌으로 향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가는 발걸음이 바닥에 똑똑 소리를 냈다. 며느리 미영이는 3개월 전부터 담낭 수술 후유증으로 아직 회복 중이었고 아들 태수는 새벽부터 야근까지 하는 직장 때문에 집안일을 돌볼 여력이 없었다. 우리 도현이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야지. 할머니는 찬물에 미역을 불리며 중얼거렸다. 15살 손주 도현이는 3주 전부터 맹장염 수술로 입원 중이었다. 처음엔 단순한 복통이라 생각했는데 맹장이 터지기 직전까지 방치되어 수술이 복잡해졌고 회복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다. 오전 6시 할머니는 도시락 2개를 정성스럽게 싸기 시작했다. 하나는 도현이를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병실에서 밤을 새우는 며느리를 위한 것이었다. 미영이는 수술 후 아직 소화가 잘 안 된다며 잘 먹지 못했지만 할머니는 매일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로 도시락을 준비했다. 이 나이에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싶지만 가족인데 뭘. 할머니 혼자만의 중얼거림이었다. 사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굽어가고 있었지만 지금 당장 할머니가 아니면 이 모든 일을 해낼 사람이 없었다. 태수는 회사에서 진급을 앞두고 있어 더욱 바빴고 미영이는 수술 후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다. 이부 일상이 된 헌신. 오전 8시 할머니는 무거운 도시락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10분 거리가 요즘 들어 유독 멀게 느껴졌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고 숨이 가빠왔다. 지하철 안에서 할머니는 젊은 사람들에게 자리를 양보받는 것이 미안해 서서 가려고 했지만 한 중년 남성이 자리를 권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아니야, 괜찮어. 젊은 사람들이 더 힘들 텐데. 하지만 결국 다리가 아파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도현이가 어렸을 때가 떠올랐다. 5살 때 처음 할머니 손을 잡고 이 지하철을 탔던 기억, 할머니 무릎에 앉아 졸던 모습, 할머니 사랑해라고 천진하게 말하던 목소리들이 스쳐 지나갔다. 병원에 도착한 것은 9시 30분이었다. 할머니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또다시 숨을 고르고 있었다. 3층 소아과 병동까지 올라가는 것도 이제는 큰일이었다. 어머니, 또 오셨어요? 병실 앞에서 마주친 간병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다. 할머니는 이미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매일같이 무거운 도시락을 들고 와서 손자와 며느리를 챙기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감탄했다. 우리 도현이 어때? 많이 나아졌나? 네, 어제보다는 훨씬 좋아 보여요. 근데 어머니도 몸 좀 챙기셔야겠어요.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간병인의 걱정 섞인 말에 할머니는 괜찮다며 손을 저었다. 하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지난 한 달 사이에 할머니의 얼굴은 눈에 띄게 야위었다. 삼부 무너져가는 존재감.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미영이가 침대 옆 의자에서 졸고 있었다. 도현이는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할머니가 들어오는 소리에 미영이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다. 어머니, 벌써 오셨어요? 어제 그렇게 피곤해 하시더니. 괜찮다, 괜찮아. 우리 도현이 밥 먹어야지. 할머니는 도시락을 꺼내며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도현이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할머니, 또 미역국이에요? 어제도 미역국이었는데. 미역국이 몸에 좋다잖아. 수술한 사람은 미역국을 먹어야 빨리 낫는다고 했어. 그래도 매일 똑같은 건 좀. 친구들은 엄마가 치킨이나 피자 사다 주는데. 할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치킨이나 피자 같은 건 수술 후 회복 중인 아이에게 좋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도현이는 그런 걸 원하고 있었다. 도현아, 할머니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미영이가 아들을 타이르려 했지만 도현이는 이미 시선을 핸드폰으로 돌려버렸다. 할머니는 묵묵히 도시락을 차려놓았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 나물, 멸치볶음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한 반찬들이었다. 하지만 도현이는 몇 숟가락 먹다가 그만두었다. 배 안 고파요. 나중에 먹을게요. 그 말에 할머니의 마음 한편이 싸늘해졌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준비한 음식을 이렇게 대충 넘기는 손자의 모습이 낯설었다. 예전 같으면 할머니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라고 말하며 다 먹어줬는데. 그럼 미영이는 좀 먹어봐. 며느리에게 권했지만 미영이도 아직 속이 좀 불편해서 라며 사양했다. 할머니는 혼자서 도시락을 정리하며 씁쓸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다. 사부 일주일 후의 변화. 일주일이 더 지났다. 도현이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어 퇴원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몸은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매일 병원을 오가는 것이 큰 부담이었지만 그래도 손자가 회복되어 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할머니에게는 큰 기쁨이었다. 그날도 할머니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병원에 도착했다. 도현이가 좋아할 만한 새로운 반찬을 준비해보고 싶어서 새벽 4시부터 부엌에서 씨름했다. 닭가슴살을 부드럽게 삶아서 찢어놓고 브로콜리도 아이가 먹기 좋게 잘게 썰어 놓았다. 오늘은 분명히 맛있다고 할 거야.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리며 병실로 향했다. 평소보다 무거워진 도시락 가방 때문에 걸음이 더욱 느려졌지만 마음만은 가벼웠다. 그런데 병실 앞 복도를 돌아서는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현이의 목소리였다. 엄마, 진짜 할머니 언제까지 이렇게 와야 해요? 솔직히 귀찮아요. 할머니는 발걸음을 멈췄다. 병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안쪽 대화가 그대로 들렸다. 도현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할머니가 너 때문에 얼마나. 아니, 알겠는데요. 그런데 친구들 오면 할머니가 계속 있으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할머니가 싸우는 도시락도 솔직히 맛없어요. 병원 음식이 더 낫겠어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복도 벽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할머니 정성인데. 정성은 알겠는데 이제 괜찮아졌으니까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안 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말이 할머니의 가슴 한복판을 찔렀다.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할머니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오부 무너지는 세상. 할머니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서서 복도 한쪽 벤치에 주저앉았다. 무릎이 떨리고 가슴이 답답했다. 손에 들고 있던 도시락 가방이 갑자기 천근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내가 짐이 된 건가? 30년 전 도현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작고 연약한 아기였던 도현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벅찬 감정, 할머니가 이 아이 평생 지켜주마라고 다짐했던
그날의 마음가짐. 5살 때는 할머니 등에 업혀서 놀이터에 가자고 조르던 도현이 7살 때는 감기에 걸려 밤새 끙끙거릴 때 할머니 품에서만 잠들던 모습. 10살 때는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할머니에게 와서 울던 모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모든 추억들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라는 한마디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할머니는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다가 멈췄다. 태수는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일 텐데 이런 사소한 일로 귀찮게 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사소한 일일까? 할머니는 확신할 수 없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고 있던 할머니에게 젊은 간호사가 다가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다. 조금 쉬었다가 갈게.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고 숨쉬기도 힘들었다. 지난 15년간 도현이를 위해 살아온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진 기분이었다. 육부 혼자만의 시간. 그날 할머니는 결국 병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도시락은 그대로 들고 와서 냉장고에 넣어두었다. 저녁 때가 되어서도 식욕이 없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태수가 퇴근해서 돌아온 것은 밤 9시였다. 어머니, 오늘 병원 안 가셨어요? 미영이가 할머니 안 오셨다고 연락 왔는데. 아, 몸이 좀 안 좋아서 못 갔어. 몸이 안 좋으시다고요? 어디가 아프세요? 태수의 걱정 섞인 목소리에 할머니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다. 아들에게 손자의 말을 전할 수는 없었다. 가족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만 생길 뿐이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맴돌았다. 정말 내가 아이에게 부담이 된 걸까? 내 나이에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그동안 내가 착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잠깐 잠들었지만 꿈속에서도 도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계속 반복되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태수는 벌써 출근한 후였고 집안은 조용했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혼자 간단한 아침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다. 7부 마지막 결심. 3일째 되는 날 미영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요즘 어디 아프세요? 도현이가 할머니 궁금해해요. 할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정말 도현이가 자신을 궁금해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며느리가 그냥 하는 말일까? 미영아, 나 이제 병원 안 가도 될 것 같구나. 도현이도 많이 나아졌다고 하고.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도현이 퇴원까지 아직 일주일 남았는데. 그래도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이제 쓸데없이 나서지 않을게. 전화를 끊고 나서 할머니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쓸데없이 나서지 않는다는 말을 하면서도 가슴 한쪽이 아팠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았다. 도현이의 돌잔치 사진, 첫 걸음마를 뗄 때의 사진, 할머니와 함께 찍은 수많은 사진들이 있었다. 모든 사진 속에서 도현이는 할머니와 함께 웃고 있었다. 이 모든 게 다 헛된 일이었나? 할머니는 앨범을 덮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편지지를 꺼냈다. 오래전부터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말들을 정리해 볼 때가 온 것 같았다. 8부 편지와 결심.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평생 사랑했던 가족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이 많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 첫 줄을 쓰고 나서 한참을 멈춰 있었다. 눈물이 편지지에 떨어질까봐 몇 번이나 닦아내야 했다. 태수야, 그리고 미영아, 도현아. 할머니가 이 편지를 쓸 때쯤이면
아마 너희들은 많이 당황할 거야. 갑작스러운 할머니의 결정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지난 15년간 우리 도현이를 키우면서 할머니는 정말 행복했어. 작은 아기였던 내가 이렇게 훌쩍 자라서 고등학생이 되는 걸 보는 것이 할머니 인생 최고의 기쁨이었어. 하지만 이제 할머니도 나이가 들어가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무엇보다 너희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어. 할머니가 없어도 너희들은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어. 태수는 든든한 아버지고 미영이는 현명한 엄마니까. 도현이도 이제 다 컸으니 할머니 없이도 잘 지낼 거야. 할머니는 시골 외삼촌 집에 가서 지낼 예정이야. 거기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려고 해.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기 바란다. 도현아,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내가 커가면서 할머니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 할머니가 이해해. 할머니도 내 또래 때 그랬거든. 하지만 그래도 할머니는 널 사랑하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거야. 건강하게 자라서 좋은 사람이 되길 바란다. 할머니가 편지를 다 쓰고 나서 할머니는 한참 동안 울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더 이상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할머니는 작은 여행 가방에 몇 벌의 옷과 중요한 물건들만 챙겼다. 도현이의 어릴 적 사진 한 장도 빼먹지 않았다. 구부 새벽의 이별. 새벽 5시. 아무도 모르게 할머니는 집을 나섰다. 평소보다 더 조용히, 더 천천히 걸었다. 지난 10년간 살았던 집을 뒤돌아보며 수많은 추억들을 마음속에 담았다. 버스 정류장에서 시골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병원 쪽을 바라봤다. 저 병원 3층에서 지금 도현이가 자고 있을 것이다. 할머니가 만들어주는 아침 도시락을 기다리지도 않으면서 버스가 도착했다. 할머니는 작은 가방을 들고 버스에 올랐다. 창가 자리에 앉아 스르르 멀어져가는 서울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되돌아봤다. 이게 맞는 걸까? 정말 이게 가족을 위한 일일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이었다. 10부 깨달음. 오전 9시 태수는 평소처럼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방에 들렀다가 빈 방을 발견했다. 침대 위에 정성스럽게 놓인 편지를 보고 나서야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여보, 여보 빨리 와봐. 태수의 다급한 목소리에 미영이가 달려왔다. 두 사람은 편지를 읽으며 말을 잃었다. 이게 무슨... 어머니가 왜 갑자기... 태수는 즉시 회사에 연락을 넣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도현이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했다. 할머니가 왜 가셨어요? 도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당황한 것도 있었지만 며칠 전 자신이 한 말이 떠오르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빠, 혹시 제가 할머니한테 안 좋은 말 한 것 때문인가요? 무슨 말? 그날 할머니 안 와도 된다고, 안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태수와 미영이는 서로를 바라봤다. 이제야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결정의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도현아, 할머니가 그 말을 들었구나. 도현이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렸다. 며칠 전 자신의 말이 할머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 11부 찾아가는 길. 병원의 CCTV를 확인한 결과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병원 복도를 걸어가던 모습이 찍혀 있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무겁게 걸어가는 뒷모습이 가족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태수는 회사를 며칠간 쉬고 할머니를 찾아 나섰다. 편지에서 언급된 시골 외삼촌 집을 찾아가 보니 할머니는 거기 계셨다. 어머니. 태수가 외삼촌 댁 마당에서
할머니를 발견했을 때 할머니는 작은 텃밭에서 풀을 뽑고 계셨다. 태수야, 왜 여기까지 왔니? 어머니, 집으로 가세요. 도현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울고 있어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 애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니? 네, 자기가 잘못했다고 할머니한테 용서를 빌고 싶다고 했어요. 12부 화해와 깨달음. 다음 날 할머니는 태수와 함께 서울로 돌아왔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도현이가 할머니를 꽉 껴안았다. 할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도현이의 눈물을 보며 할머니도 울음을 터뜨렸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서운함과 오해들이 한순간에 녹아내렸다. 도현아, 할머니가 더 미안해.